25년 9월 9일 마포 도화 아카데미아 18번째입니다. 제목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3대 규제사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 도화 재건축 추진 여진지구 아파트 투자 매수에 성공한 50대 부부는 최근 서울시 재건축 정책 유연화 움직임과 관련된 새로운 정유행의 통합 재건축 성공사를 주시하면서 마포 도화지구 재건축 예정지와 관련된 입주민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가기 앞서 도화지구 아파트 위치를 보게 되면은 도화지구에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도화 현대 1차 아파트하고 도화 현대 소형 아파트입니다. 두 개 단지는 용마루 능선 위치에 한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단점이 장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도화 1지구 두 개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 5계대선 교통의 결정점인 마포 공덕역, 현재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5호선, 4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플러스 신안산선이 추가로 1년 이내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화지구는 마포 공동 역세권 10번 출구에서 용마루 고개 능선을 따라서 350m 정도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50%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이 현대아파트하고 현대 소형 아파트는 메인도로 세창로 옆에 단지 출입 정문을 약 30에서 50m 정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건축 개발 호지의 요건 가운데면서도 이 도화 현대와 도화 소형 아파트 두 개 단지가 어떤 통합 재건축 방식, 결합 재건축 방식이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므로 투자관리 정비구역 3대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깐 현대 1차 아파트와 현대 소형 아파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현대 1차 아파트는 세대수가 1200세대이고 소형 아파트는 1196세대입니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는 사용 승일이 95년 9월 25일인데 비해서 소형 아파트는 98년 9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서도 현대 아파트는 261%, 소형 아파트는 273%. 그리고 난방 방식으로 중앙 난방과 개별 방식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아파트는 용마루 고개 자연 능선을 따라서 도화지구 내 아파트 단지를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연결도 및 단지 내 중앙상가 도로 앞에 연결되는 관통항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아도 오랜 주민의 불편 해소 상황인 수건 사업으로 상기 도로 전면 배치 및 무빙오키 시설 설치 및 희망 인식을 오랜 기간 함께했다는 공동적인 분명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 교통 중심지 공동역 10번 출구와 약 120m에서 50m 이격된 거리 내외에 단지 추입 배치된 아파트 111동, 또 소형 아파트 12, 13동까지 지하 통로 추가 설치 희망 인식이 오랜 동안 주민 사이에 공유되어 있었고, 공덕역 10번 출구에서 도화지구 아파트 단지까지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직통하는 그런 지하 통로를 설계, 시공해달라는 민원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본 시행되는 도화지구 재건축 신통계획의 추진 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로서 서울시 공공기업 방식을 동반한 통합 재건축 또는 결합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속 통합계획 관련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내 규제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정비사업 규제사항으로 3대 규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조합원 지위 양도입니다. 이건 도시정비법 제 3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까지, 또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설 인가 이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어떤 그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도는 주택 공급수의 제한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원칙적으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또 지방의 경우에는 열채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수만큼 줄 수 있죠. 또 수도권도 과밀 억제권 같은 경우에는 맥스 세 채까지 가지고 있는데, 요 공통적인 최대의 그런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채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세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 내 5년 내 재당첨 제한입니다. 정비구역 조합원의 분양자라든지 일반 분양받은 경우에, 또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세대원도 5년 이내에 투기 과열지구 동지역 내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의 규제를 보시게 되면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관련해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투기 과열지구 내 재개발 하는 경우에 그 다음의 경우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되는 경우가 총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신문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통상적으로 6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비구역 내 매도 조합원이 장기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 내 노인분이 1세대 1주택에서 10년 이상 살아왔고, 또 10년 이상 보유했고, 또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투기 목적을 볼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내 은행 등 금융회사, 국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직접 공공매에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공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받아 매입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이, 조합원 개인 채무, 일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서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어떤 조합원 지위 양도를 되지 않으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 이혼 등 조합원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양도 향수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번째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무, 치료, 취약, 결혼 등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위주죠. 2년 이상 해외 거류, 체류 예정인 경우에는 그런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요. 여섯 번째로, 장기간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3년 이상 소유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장기 재건축 지연 사유를 보게 되면은 먼저 조합 설립 이후에 3년 이상 사업 인가 신청이 없다든지,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3년 이내 착공이 없다든지, 또 착공 이후에 3년 이내 준공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보아서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이전에 지위 양도 가능하고요. 또 착공 이후 3년 착공 이후에도 또 준공 나기 전까지 판매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근거 조항을 보시게 되면 도시정비법 76조에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유자 등에는 소유한 주택 76조 7항입니다. 7항에 보면은 남목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다만 과밀 역지권역이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그런데 과밀 억지권역이 위치한 재건축 경우에는 맥스 세 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방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특히 과열지구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역적과 수도권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딱 한 채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1 제도인데요. 만약 종전주택의 주거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유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여 주택은 3년 이내에는 전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밀역적을 인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동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앞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는 딱 한 채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정비사업은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도화지구 정비사업 사업 추진 시 언급한 서울시 재건축 공공기여제도 또 공적지원제도 관련한 긍정적 수용을 통한 주민 소통을 추구하여 예정지구내 입주민의 또는 잠재적 입주민 대상 조합원 3대 규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본을 설명회를 개최한 등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 불의의 어떤 규제 인식을 하지 못해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이즈 부동산이었습니다.